부정선거의 일반 법칙을 찾아보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교육감 선거 정근식이 진짜일까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근식 후보가 조전혁 후보를 누르고 2024년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는데, 그 자료를 우선 종로구부터 조사해 보겠습니다. 기초 데이터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표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면 그 후에 이렇게 프리보팅,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분리해서 동네별로 숫자를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동네별로 숫자가 분리되면 이것을 득표율로 계산한 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왼쪽이 사전투표, 가운데가 당일투표, 오른쪽이 이제 합한 건데요. 왼쪽에 있는 당일투표, 프리보팅을 보면 정근식이 65% 가까이 64%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조전혁은 33%로 낮게 나오는데, 거기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그 정근식 표에서 조전혁 표를 뺀 숫자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일 투표는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이 차이를 제가 불합치율이라고 하는 숫자로 계산한 것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18%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전투표에서 정근식이 너무 굉장히 크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가짜표가 투입됐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전체 사전투표 중에서 3분의 1이 가짜투표라고 가정하고 4,426표를 빼서 만든 표입니다. 이 표를 득표율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이 표를 다시 그래프로 그려보면 상당히 다른 양상의 그래프가 나오죠. 사전투표의 패턴과 당일투표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전투표 전체의 3분의 1이 가짜표를 만들어서 정근식에게 투입했다라고 가정하면 정근식이 46대 55로 패배한 것을, 여기에 가짜표 4,382표를 투입했기 때문에 정근식이 이긴 것으로 발표했다. 이런 가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 다른 데서도 통용되는지 강남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강남구도 같은 방법으로 표를 만들고 이 표를 득표율로 계산을 하고 이 득표율을 그래프로 그려본 것입니다. 이 그래프도 보면 당일 투표에서는 정근식이 매우 유리하게 나오는데, 사전 투표가 정근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불합치율이 무려 3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여기서는 33%를 관내 사전 투표만 빼고 나머지 사전 투표를 20%가 가짜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맞는 거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20%가 가짜다라고 계산을 해서 가짜표가 7,570표로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것을 득표율로 계산한 것이고요. 이거를 다시 그래프로 그려보면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의 패턴이 아주 유사하게 나오고 이것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불합치율이 마이너스 1.2%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원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노원구도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것을 득표율로 계산을 해보고 이 득표율을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사전 투표에서는 정근식이 매우 높게 나오고 당일 투표에서는 정근식과 조전혁이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합치율이 무려 마이너스 35%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33%, 즉 사전투표의 30%의 물량만큼 정근식에게 투입했다고 가정하고 만든 표이고요. 이 표를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득표율로 계산한 표이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니 사전투표에서는 정근식이 51대 43으로 이겼고 당일 투표에서는 50대 46으로 조전익이 이겨서 비슷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합치율이 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를 계산해 봤습니다. 양천구도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득표율을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정근식이 사전투표에서는 조전액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불합치율이 무려 34%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사전투표의 33%가 가짜라고 가정하고 가짜표 11,068표를 빼고 나서 계산한 표입니다. 이 표를 득표율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표를 득표율을 그래프로 그려본 것입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고 불합치율이 플러스 3%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조전혁과 정근식이 52대 45로 44로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선거구에서 나온 것을 수학적인 통계 모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계산해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가설은 진실된 민주당 사전투표의 숫자는 가짜표를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발표한 XP에서 사전투표 XP와 YP를 더한 것에다가 조작 상수 A를 곱한 것만큼 빼면 그것이 진정한 그 민주당의 사전투표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 민주당의 사전투표의 진정한 숫자와 그걸 가지고 그 차이, 그 보수당의 표와 뺀 것은 그 좌측인데요. 그것은 당일 투표에 보수당과 진보당의 차이가 그 사전투표의 당일 보수당의 진보당의 차이가 거의 같아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A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운 겁니다. 어, 당장 이야기는 어렵겠지만 차차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사전 투표의 차이와 그 당일 투표의 차이가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차이가 얼마까지 날 수 있는지를 오차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통계에서 1000명의 조사일 경우에 95% 신뢰 구간에서 대개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오차 범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여론조사표에서 봤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10,000명으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40,000명으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 60,000명으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 0.4%, 100,000 명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0.3%로 그 표본의 숫자가 많을수록 통계의 모수가 많을수록 그 신뢰 구간이 좁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근데 99% 범위로 신뢰 구간을 넓히면 그 범위가 약간 더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죠. 1000명일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4.1%, 10만 명일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0.4%가 이거는 통계학의 기본 공식입니다. 정규 분포의 경우에. 근데 여기에서 이게 더 벌어졌을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 이거를 보면 1000명일 경우는 55% 이상 벗어날 확률이 0.1%입니다. 네. 10,000명일 경우는 오히려 0.51% 이상 벗어날 확률이 0.02%고요. 55%, 52% 이상은 10의 마이너스 5승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그 신뢰 구간에 들어올 확률이 커져서 10만 명일 경우는 51%만 해도 벌써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고 그 이상은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또를 1회에 맞출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요. 이것도 10주 연속 10번 연속 로또를 계속 샀는데 그걸 모두 다 당선됐다. 이런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23승입니다. 이 정도로 그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과 로또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분포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양상이 나오는데요. 위의 표는 10만 명의 그 표를 가지고 10만 명의 그 모수를 가지고 계산해 본 것인데요. 이 표는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50대 50의 그 지지율이 있는 A와 B 후보가 있을 경우에 그 사전 투표가 10만 명이 투표했을 경우에 각각의 50.2% 이상 당선될 확률, 50.4% 이상 당선될 확률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만 명의 어떤 그 확률 분포와 표준 분포를 그린 그래프이고요. 그래서 이 표에서 보면 95%의 신뢰 구간이 50.3%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3%만 벗어나도 벌써 95%의 신뢰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아래표는 10만 명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10만 명의 경우는 신뢰 구간이 좀 더 넓어지죠. 그래서 95%의 신뢰 구간에 들어오려면 약 한 51%, 50.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 명일 경우는 51% 이상 벗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10만 명일 경우는 50.4%를 벗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이 통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전 투표에서 가짜표가 투입됐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정근식 표를 찍은 5장이 똑같이 접혀서도 발견됐고 이것이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차차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있는 25개의 선거구를 다 이런 방식으로 개선을 했고 그중에서 13개는 아주 자세한 데이터까지 제시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추정을 해 봤는데요. 보면 25개의 투표구에서 공식적으로는 정근식이 82,648표를 이겼다. 이렇게 나왔는데 계산에 근거해서 가짜표가 21만 6,150표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이 표를 빼면 실제 결과는 정근식이 13만 3,502표를 조전으로부터 쳐서 실제로는 정근식이 진짜 국회의원이 아니고 조전혁이 진짜 국회의원이다라는 것을 이 가설에 따라서 생각해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런 것이 이 표입니다. 이 표의 윗부분은 그 보정하기 전의 데이터고요. 밑에는 그 가짜표를 제거한 후의 데이터입니다. 윗표에서 초록색 줄은 조작 상수인데요. 각 지역구마다 조작 상수가 조금씩 다른데 중구와 용산구와 용산구는 25%가 가짜, 강동구, 송파구가 25%를 가짜라고 지금 계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와 강남구는 20%가 가짜고 나머지는 33%가 가짜다. 이런 식의 조작 상수를 놓을 경우에 좌측변 즉 사전 투표의 차이와 당일 투표의 차이가 거의 같아진다. 그런 그 공식에 입각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33%가 가짜란 얘기는 두 표마다 진짜표 두 표마다 가짜표 한 표를 투입했다는 얘기고요. 25%가 가짜라는 얘기는 진짜표 3개마다 가짜표 하나를 투입했기 때문에 전체 4표 중에 한 표가 가짜, 즉 25%가 가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나 강남구처럼 20%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표 4표마다 가짜표 한 표를 투입했기 때문에 전체 5표 중에 한 표인 20%가 가짜다. 이런 그 상수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조정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아래표를 그려보면 용산구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조전혁이 크게 이겼고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정근식과 조전혁이 약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조전혁이 52%로 정근식보다 무려 8% 넘게 이긴 것이 진실에 가깝다라는 것이 이 가설에 따른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이 가설이 맞다면 정근식은 가짜 국회의원이고 조전혁이 진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물론 좀 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정근식이 가짜고 조전혁이 진짜라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단순히 서울시 교육감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양상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다면 이것은 진짜 국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그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 지금 전국을 흔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사람들의 어떤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 10명 중 4명이 부정선거 논란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한 약 50%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참고로 보면 1000명을 집계했을 때 보니까 95% 순례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천지일보에서 했는데 천지일보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를 통해서 의뢰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것이 이제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으로 나누어 봤더니 보수 성향은 60%가 부정선거 논란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진보 성향은 오히려 65%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밑에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무려 73%가 부정선거 논란을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는 72%가 오히려 반대하고 있어서 국론이 뚜렷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일란이 있으면 당연히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규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가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 성향의 지지자의 거의 60%, 70% 정도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선거 문제에 대한 의혹을 우리가 이 차제에 불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료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하나 올렸는데 이런 재밌는 일종의 짤을 올렸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하죠. 부정선거 규명이 필요 없다. 이건 좀 비정상적인 사람 아니냐. 극우 유튜버의 망상이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쓰니까 부정선거 없다. 이것도 논리성이 좀 부족하고 그 근거가 뭐냐 실제로 그랬냐 나는 뭐 I trust the experts 전문가의 그 결과를 믿는다 이런 것은 좌파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일반 법칙을 지금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인데요. 이번 다음 편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다루겠습니다.